홍산 문화는 현재 중국 유동성과 내몽고에 걸친 서요와 강 유역에 존재했던 신석기 시대 문화를 일컫는 말로 중국 학계는 이를 유동성 일대의 타 신석기 문화들과 엮어 요하 문명이라고도 칭한다. 이들 요하 문명의 유적들은 대릉하를 중심으로 내몽고의 치펑시, 유동성의 차오양시, 푸신시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중국 정부에서 요하 문명은 1만 년 전의 신라 문화를 시작으로 9,000년 전 소화서 문화와 8,000년 전 흑룡화 문화, 7,000년 전 조보구 문화를 거쳐 6,000년 전의 홍산 문화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그 후에인 소하양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의 구성원들이 황하로 남하하여 중국 문명을 건설했다고 주장한다. 홍산 문화의 명칭은 유적이 발굴된 내문고 적봉시 홍산에서 유래되었다. 유적의 발굴은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일본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도리 류조가 츠펑시 일대의 지표조사를 하던 중 홍산에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양식의 옥기와 도기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이자 고고학자인 에밀 이상 역시 홍산에서 신석기 유적과 12점 정도의 옥기를 발견했지만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간단한 보고서만을 남겼다. 이후 중국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양치차오의 아들이자 고고학자인 양스융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 중 의상의 보고서를 접했고 이에 흥미가 생겨 중국으로 귀국한 당해인 1930년에 홍산 일대를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만주에 유행한 전염병과 일본의 만주 침략과 같은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1932년에 발굴은 중단되었다. 이렇듯 무관심과 여러 사정으로 조사가 지연되던 홍산 문화의 발굴은 일본에 의해 다시 활기를 띠었다. 만주를 침공한 일본군은 츠펑시까지 진출했고 마찬가지로 홍산 일대에서 여러 유물들을 발견한 뒤 교토 제국대학과 일본 고고학자들의 모임인 동아고고학회에 이를 기증했다. 그리고 이에 주목한 동아고고학회가 1935년에 츠펑시의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 유적의 발굴이 본격화되었다. 교토대학 총장이자 일본 고고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붙은 하마다 고사쿠가 이끄는 조사단에 의해 홍산 일대의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홍산호 유적에서 가옥터와 석기 그리고 채색 토기와 같은 여러 유물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굴 성과들은 중일전쟁 이후 중국의 고고학자들에게 인계되었는데 중국 고고학의 창시자라 평가받는 페이원중은 동아고고학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홍산호 유적은 황하 문명의 원류인 양사오 문화와 북방 신석기 문화가 융합된 혼합 문화라 주장했다. 하지만 1955년에 중국 고고학 연구소 소장인 인단은 홍산호 유적이 단순히 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넘어 그만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해냈다 주장하며 해당 문화를 홍산 문화로 명명했다. 유물들이 출토된 홍산호 유적에서 따온 명칭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중국 문명은 황하 유역에서 기원하여 확대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에 홍산 문화는 만리장성 이북의 영향을 받은 양사오 문화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홍산 문화 이전에 유물이나 유적 역시 출토된 바가 없었기에 해당 인식은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의 고고학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중국 각지에서 양사오 문화와 동시대 혹은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신석기 문화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황하 유역 중심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지역 문화들의 다양성을 강조했는데 이중 베이징 대학 교수이자 고고학자인 수빙치는 황하 문명은 각 지방의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었다는 국의 유형론을 창설했다. 그리고 수빙치는 국의 유형론을 뒷받침할 근거로 홍산 문화에 주목했다. 그는 홍산호 유적의 재단과 사원, 무덤 등을 근거로 홍산 문화는 황하 문명보다 이른 시기에 국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중국 신화 속 군주들인 사마오제와 결부시켜 양사오 문화는 염제에, 홍산 문화는 황제의 세력이라 주장했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염제가 황제에게 패배한 판천 전투는 양사오 문화와 홍산 문화의 융합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와 같은 수빙치의 주장은 중국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중국 고고학에서 국의 유형론이 정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로 요서 일대의 추가 발굴이 이루어지며 여러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1974년에 소하양 문화와 1982년에 흑룡화 문화, 1989년에 조보구 문화가 발굴되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학계는 이들을 하나의 계통이자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해 나간 하나의 문명이라 주장하며 1995년에 이를 요하 문명이라 명명했다. 이외에도 1979년에 동산추 유적에서 제사터와 여신상이 발견되었고 1981년에 우화량 유적에서 대형 건물터와 적석총이 발굴되는 등 홍산 문화는 이전의 예상보다 더욱 발전된 문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홍산 문화가 위치했던 선사시대 요하강 유역은 오늘날보다 기온이 더 높고 강수량이 많은 온화한 기후였다. 때문에 요하 일대에는 수많은 호수와 습지가 존재했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수렵 채집에 알맞은 환경이었다. 또한 이 시기 내문고 일대 역시 아직 사막화가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넓은 평원을 중심으로 여러 강들이 흐르고 있었고 이를 통한 농경 역시 가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을 기반으로 훗날 홍산 문화를 건설하게 될 선주민들이 기원전 8000년경에 요서 지역에 정착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들 요서 지역의 선주민들을 유하 문명의 시조로 비정하며 그들의 문화를 신락 문화라 명명했다. 신락 문화의 유적지는 17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며 여러 발굴을 통해 40여 채의 반지하 주거지와 석기, 토기와 같은 생활 도구, 그리고 태양새를 묘사한 조각상이 출토되었다. 이 중 세 조각상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조 조각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것이 바로 봉황의 원형이며 훗날 황하 문명으로 이어지는 증거 중 하나라 주장한다. 또한 맷돌 역할을 하는 갈판 및 절구, 탄 곡물의 흔적과 돌촉, 그물, 돼지와 양의 뼈가 발견됨에 따라 신락 문화의 주민들은 수렵과 채집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 또한 병행하는 정착민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신락인들은 당시 천산산맥으로 중국 본토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식이 황하 중류에 존재했던 페이리강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후 소화서 문화를 거쳐 기원전 6000년경에 요소 원주민들은 더욱 정교한 문화를 이룩하는데 이들을 흑룡화 문화라 칭한다. 내문고 자치구에 위치한 흑룡화 문화는 쌀을 재배하던 양자강 유역과 달리 조와 기장을 재배했는데 이는 야생에서 채집한 것이 아닌 농사를 통해 재배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 기장의 농사 흔적이다. 또한 반수열 주거지에서 살았던 이전의 신락 문화와 달리 흑룡화 문화인들은 길이 700m 정도의 거대한 원형의자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사각형 형태의 집에 거주했다. 마을의 중심부에는 제사나 회의에 쓰였을 거대한 건물터가 존재했다. 이외에도 흑룡화 문화의 무덤에는 부장품인 돼지와 함께 150점가량의 옥장신구가 출토되었는데 대다수가 정밀한 세공을 통해 제작된 귀걸이였다. 흑룡화 문화의 옥장신구는 중국 최초의 옥귀걸이로 비정되며 후계인 홍산 문화로 이어지는 중국과는 차별화된 동북지역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이외에도 옥귀걸이의 성분 분석 결과 유적지로부터 400km 떨어진 요령성의 수암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토대로 흑룡화 문화의 범위는 내문고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흑룡화 문화의 옥기는 한반도 신석기 문화와의 강한 연관성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에서 한 점의 옥귀걸이가 출토되었는데 제작 시기와 형태가 흑룡화 문화의 유물과 동일했기 때문이었다. 흑룡화 옥기의 출처를 고려하면 요동과 요령, 한반도 북부가 흑룡화 문화의 영향권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물, 유적들은 흑룡화 문화가 고립된 신석기 부족이 아닌 해자가 있는 마을을 건설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인력 동원과 정교한 옥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외부와의 교역이 가능한 문명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기원전 4500년경의 흑룡화 문화는 조보구 문화로 이어졌다. 내문고에 위치한 조보구 문화는 이전의 흑룡화 문화와 이후의 홍산 문화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로 이전의 흑룡화 문화를 계승 및 발전한 유물들이 유적지에서 출토되었다. 마을 유적지의 총 넓이는 흑룡화의 2배인 9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출토된 석기 및 토기와 옥기 등은 더욱 정교한 형상을 띄었다. 대표적으로 봉황을 본뜬 토기 잔과 점토로 만든 조각상, 제사용 술병 등이 있으며 특히 술병에는 용과 봉황, 사슴, 멧돼지가 얽혀있는 문양이 그려져 있어 예술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적지에서 돼지 머리에 뱀의 몸통을 지닌 옥기나 문양이 자주 발굴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흑룡화 문화를 계승한 흔적이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융 숭배 사상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물 유적들을 근거로 학계에서는 조보구 문화 시기부터 신분 질서가 형성되며 전문화된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기원전 4000년경에 이르러 조보구 문화는 홍산 문화로 발전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알려진 홍산 문화는 신락 문화부터 시작된 신석기 문화 발달에서 절정의 위치에 있다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런 평가에 걸맞게 홍산 문화는 이전보다 더욱 정교한 옥기 및 도기와 거대한 종교재단, 지배층을 위한 대형 무덤 등이 출토되었다.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옥기 중 하나인 돼지용은 유적지 전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돼지의 머리에 용의 몸통을 지닌 시장 옥기이다. 조보구 문화의 돼지 옥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돼지는 요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로 죽은 이와 함께 매장되거나 제사의식에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돼지용 옥기는 천년 뒤인 상나라의 용 모형 옥기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국 문명과의 연관성 또한 주목받고 있다. 1971년 내몽고에서 출토되어 중화 제1옥룡이라는 명칭과 함께 중국 국보로 지정된 시장 옥룡 또한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이다. 길이 25cm, 무게 1kg 정도의 이 옥룡은 그 크기와 무게 덕분에 권력자나 제사장의 제사용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올빼미와 봉황 및 여러 상상의 동물들을 묘사한 옥기들이 출토되어 홍산 문화의 세공 능력이 고도로 발달했음과 동시에 옥을 중심으로 한 종교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도기 또한 동식이 중국 신석기 문화와는 차별화된 양식을 보이는데 표면은 붉은 빛을 띠며 흑색과 적색 안료를 통해 홍산 문화만의 독특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또한 홍산 문화에 속하는 유적들은 요동과 내문고 일대 곳곳에 분포하는데 지펑시 홍산뿐만이 아니라 우하량, 동산취, 구투구, 차안마오산 등 500여 곳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지의 공통점으로 거주지는 저지대에 몰려있는 반면 종교활동을 위한 제단은 산이나 구름 같은 고지대에 위치했다는 특징이 있다. 요서를 흐르는 달인강 상류의 언덕 위에 위치한 우화량 유적은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종교적 중심지로 추정된다. 우화량 유적은 1981년 요령성 지표 조사 도중 처음 그 존재가 드러났으며 1983년에 발굴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조사가 진행되었다. 유적은 5km제곱미터의 넓은 범위에 제사를 위한 피라미드형 제단과 지배층의 무덤들이 분포되어 있다. 제단은 돌과 흙으로 층을 쌓아 만들었는데 상단은 원형 내지는 사각형을 이루며 이는 고대 동양의 세계관인 천원지방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단의 중심부에는 불에 탄 흔적과 함께 도기 파편과 동물의 뼈, 곰과 거북, 용의 조각상이 발견되었다. 유적지 중앙의 석조 무덤은 지배자나 제사장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증명하듯 옥 귀걸이와 팔찌, 옥 거북 등이 유골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처럼 우화량 유적지는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평가받는 것이 여신묘이다. 여신묘는 남북으로 22m, 동서로는 2m 길이의 십자형 제단으로 1m가량 땅을 판 반지하 구조를 띠고 있다. 여신묘라는 명칭은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실물 크기에 여성 점토 조각상에서 따온 명칭으로 학자들은 해당 조각상을 제단에서 섬겼던 여신으로 추정했다. 여신상의 눈은 옥으로 제작되었으며 낮은 코와 둥근 얼굴 형태 등 전형적인 동북아시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신상의 옆에는 곰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기가 발견되었으며 여신묘의 제단에는 제물로 바쳐진 곰의 턱뼈가 출토되었다. 중국 정부는 여신상이 중국 신화에서 인간을 만든 여신인 여화라 주장하지만 반대로 일부 한국 학자들은 곰 조각상과 제물을 근거로 해당 여신상이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웅녀의 원형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우화량 유적은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홍산 문화가 동시기 중원의 문화들과 달리 고도의 산업 분화와 계급 질서를 지닌 초기 문명 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문명의 기본적인 요소인 야금술과 문자의 사용 유무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학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요하의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50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 홍산 문화에 이르러서는 동북아에서 비견될 상대가 없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성취를 자랑했다. 하지만 기원전 3000년 즈음에 시작된 기후변화는 홍산 문화에 큰 타격을 입혔다. 기후가 서늘해지며 발생한 내몽고 일대의 사막화와 수자원의 고갈은 홍산 문화의 기반이었던 농경과 정착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문화의 존속을 위협했다. 이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은 선주민들이 새로운 토지를 찾아 유하 일대를 떠나면서 홍산 문화는 점차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홍산 문화인들은 유하강보다 남쪽에 위치한 수하현 유역에 정착하여 수하현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를 형성하여 홍산 문화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기원전 2000년경의 서하얀 문화는 몽골 고원의 청동기 기술을 습득하여 하가점 하층 문화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입증하는 청동 단검과 구리 장신구, 금 팔찌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이 홍산 문화의 집계임을 알 수 있는 특유의 옥장신구와 정교한 토기 역시 출토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1500년경에 또다시 기온이 하강하여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자 농경민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하가점 하층 문화 역시 붕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동북공정이 추진되면서 중국 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옥기와 용숭배 문화를 지닌 홍산 문화를 중국 문명의 근원이라 주장하며 박물관 등을 세워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유화 문명이라 불리는 신라 문화부터 홍산 문화, 하가점 문화까지 일련의 연속된 문화권이 존재했으며, 이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황하 유역으로 이주한 뒤 황하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신화 속 존재들인 사마모제와 하나라를 실제했던 역사로 결론 내리고 유화 문명을 이들보다 앞에 배치시켜 중국 문명의 시조라 규정지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주장은 만주를 본래 중국사로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만주에 존재했던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이들을 계승한 한국사를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격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국내 일부 역사학자들은 홍산 문화를 고조선, 나아가 한국의 기원이라 주장하며 한민족의 자긍심을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측에서는 시대적으로 고조선과 홍산 문화는 최소 2000년 이상의 시대적 단절이 존재하며, 발굴된 유물 또한 서로 간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홍산 문화와 고조선은 별개의 문화권이었다 주장한다. 때문에 주류 학계는 홍산 문화는 황하 문명과 별도로 발전하다가 기후 변화로 붕괴한 뒤 유화 지역에 거주하던 주변 민족들에게 문화적, 사회적, 유전적으로 동화당했다고 주장한다. 홍산 문화의 집계 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이들을 흡수한 만주의 소수민족들과 한족, 한민족 등만이 약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홍산 문화는 기원전 1만 년부터 기원전 1500년경까지 8500년의 시간 동안 유화 일대에 존재해왔고, 한민족의 원류인 고조선과 고구려 또한 유화와 만주에서 기원한 만큼 고조선이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흑룡화 문화의 것과 동일한 연대와 양식의 옥 귀걸이가 문암리에서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한반도 북부는 흑룡화 문화, 그리고 이를 계승한 홍산 문화의 영향권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 지속된 기후 변화로 인해 홍산 문화인들이 남아있다는 고고학적 증거와 유화 일대에 이들을 제외한 다른 문화나 문명이 없다는 점 역시 고조선이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을 더한다. 이외에 우화령 유적의 여신묘에서 발굴된 여신상과 곰조각상 또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웅녀와의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제야사학자뿐만이 아닌 제도권학자들 역시 홍산 문화와 고조선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과 고조선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홍산 문화가 존재했던 만주 일대는 한민족의 원류가 되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강력이었기에 홍산 문화의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이 일대의 역사를 한국사가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홍산 문화는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며, 유화 지역은 현재 사막화가 진행되어 매년 100여 개에 달하는 유물들이 발굴되는 지역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많은 발굴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홍산 문화가 어느 특정 민족의 것이라 결론짓기보다는 고고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